네, 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코코스투디 X의 개발에 대해서 발표할 박현천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제 넥슨을 다니다가 이제 글로벌 오픈 프론티어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현재는 이제 오픈 프론티어에서 이제 코코스투디 X용 UI 및 액션 설계 도구인 CC툴즈를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코코스투디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가 이제 코코스투디 X로 합쳐져서 이제 거기에 이제 컨트리뷰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상도 나름 많이 받았는데 이 중에 이제 게임에 관련돼서 받은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게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실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땐 가로 세로 나말 맞추기가 이제 1000만 다운로드가 넘어갔던 이제 당시에 국민 게임이었는데 이 개발에 참여했었고, 최근에 이제 돌리고 포 카카오라고 지금도 이제 카카오 게임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퍼즐 게임의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코코스투디 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코코스투디 X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웬만한 모바일 게임들은 다 이제 코코스투디 X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2D 게임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코코스투디 X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임으로 이제 캔디 크러쉬 사가. 근데 캔디 크러쉬 사가는 이제 완전히 코코스투디 X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코코스투디 X를 킹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그거를 개량한 엔진을 사용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별이 되어라, 쿠키런, 아이러브 커피 같은 이제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코스투디 X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게 추콩 USA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코스투디 X 개발자가 49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타이틀의 50%를 코코스투디 X로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16,432개의 스튜디오에서 61,353개의 게임을 이제 앱스토어에 런칭을 했습니다. 코코스투디 X로 개발된. 이것만 봐도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게임 엔진이라는 사실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자들이 2012년에는 이제 8만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불과 한 3년 사이에 49만 명. 그러니까 이 기준은 코코스투디 X.org 웹사이트에 그 등록된 회원 현황인데, 이게 빠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프로젝트라서 아마 이제 중국인들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나 보면은, 이제 한국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 50 게임 중에서 12개가 코코스투디 게임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코코스투디가 인기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한 10개 정도 만들어졌고, 이제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쉽게 이야기 들어서 이제 C++로도 작성할 수 있고 루아로도 작성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로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작성한 게임은 이제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로도 동작을 하게 되고 iOS 네이티브로도 동작을 하게 되고 맥에서도 돌아가고 리눅스에서도 돌아가고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돌아가고 윈도우즈 폰에서도 돌아갑니다. 이 모든 건 이제 하나의 코드 기반으로 멀티 빌드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단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지 않으면은 이제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C++로 작성한 게임 코드는 이제 일반 모던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케이스 게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다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게임인데, 이제 이게 코코스투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이제 슈팅 게임입니다. 보시면 이제 웹브라우저에서도 잘 이 프레임이 지금 60프레임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는데,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고 괜찮은 성능으로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이제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게임 개발 강의를 했을 때 보통 한 2주 정도 공부하고 나면은 하루 정도면 충분히 저 정도 퀄리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코코스투디 X 엔진이 확실히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저는 이제 단순히 코코스투디 X가 게임 엔진이지만 게임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시회를 다이나믹하게 한번 마치 플래시로 만든 앱 같은 효과를 HTML5의 이제 캔버스 기능만으로 한번 구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든 건데,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게 명화만 다 이제 몰아 넣었는데, 그 명화의 어떤 원작의 감동을 제가 살리려다 보니까 지금 앱의 용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한 50메가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로딩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깃허브에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이제 소스 보시고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저는 제 프로젝트는 전부 다 이제 MIT 라이센스라서 하고 싶으신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문서도 준비했고 영어도 어설프지만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코코스투디오 X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사실 게임 개발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유니티 엔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이제 언리얼 엔진이 원래 라이센스비가 10억이 넘어가는 엔진인데, 이제 걔네도 이제 조건부 무료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는 말이, 굳이 코코스투디오 X를 왜 쓰냐, 어차피 유니티도 싸고 언리얼도 그 좋은 기능이 무료로 풀렸는데 왜 굳이 코코스투디오 X를 개발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일단 이걸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이런 다이나믹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코코스투디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똑같은 게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지만 이걸 빌드를 하게 되면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의 이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훨씬 깔끔하게 동작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왜 코코스투디오 X를 많이 쓰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사실상 3D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코코스투디오가 많이 부족한 점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D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언리얼은 안 써봤고 유니티로는 만들어 봤는데 훨씬 코코스투디오가 이제 제 취향에 더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건 좀 주관적인 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코코스투디오 X가 컨셉 자체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 있고, 아까 보셨듯이 49만 명이 넘는 개발자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어서 관련 자료들을 이제 굉장히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그렇듯이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새로운 기능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추가가 되고, 또 그 커뮤니티에 어떤 기능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요청들도 이제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다이나믹한 생태계를 경험하고 싶다고 했을 때 코코스투디오 X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코코스투디오 X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가장 먼저 이 코코스투디오 X 공식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 코코스투디오 X 치셔도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공식 웹사이트인데, 여기로 오셔서 그럼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야 뭔가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코코스투디오 X, 코코스, 그리고 SDK 박스라는 게 나오는데, 코코스투디오 X는 이제 핵심 코어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종류를 이제 3가지 종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점대 버전, 2점대 버전, 그리고 라이트 버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3점대 버전으로 하시면 되고, 이 2점대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개발을 하던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서 제가 느끼기엔 3점대 버전이 확실히 좋은 면이 많아서, 만약에 기존 프로젝트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면 3점대 버전을 택하시면 되고, 오직 웹에서만 동작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라이트 버전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만 여기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코코스 같은 경우에 이제 코코스투디오 전용 ID인데, 이제 뭐 UI 에디터라든가 씬 에디터, 그리고 애니메이션, 또 그리고 유니티 에셋 스토어 같은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에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SDK 박스는 이제 서드 파티 SDK들을 모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만드는데 인앱 펄체이스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저는 오직 C++만 알고 뭐 자바는 모른다. 그러면 이제 인앱 퍼체이스 기능을 이제 구현할 때 조금 난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시면 이제 지원 버전이 나오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이 이미 구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기능, 뭐 레이팅 앤 리뷰라든가 아니면 분석 이런 건 이미 다 잘 해놨기 때문에 개발하실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코코스튜디오 X를 다운받고 이제 압축을 풀면은 이제 그 폴더가 풀리는데 그때 이제 setup.py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 OS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10.7 이상 그리고 엑스코드를 5.1 이상 이제 까실 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우분투라든가 이제 윈도우즈 기반에서도 동작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파이썬 파일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깔려 있어야겠죠 컴퓨터에. 그리고 이제 NDK 안드로이드 게임을 만들려면 NDK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setup.py를 실행시키고 나서 이제 이 콘솔 창에서 이제 코코스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은 이 코코스 콘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모든 프로젝트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코코스 띄고 뉴 띄고 -L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거기 때문에 JS라고 써주게 되고 C++로 만드시는 경우에 CPP 그리고 루아 사용하실 경우에 루아라고 하시고 뒤에다 이제 패키지 명을 입력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초록색 글자가 나오게 되고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생성된 프로젝트로 이제 이동해서 이제 다 똑같이 코코스 콘솔을 통해서 run 그리고 -P가 이제 플랫폼을 지정한다는 뜻인데 -P 웹을 하면은 이제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 하다가 또 IDE를 켜야 돼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코코스 띄고 런 띄고 -P 띄고 안드로이드를 하게 되면은 제 디바이스를 이제 이 노트북에 연결해 놨으면은 안드로이드의 디바이스에서 네이티브 앱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구조를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프레임워크스 폴더랑 RES 폴더 그리고 이제 SRC 폴더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프레임워크스 폴더 같은 경우 이제 이름부터 아시겠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손대실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소스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어떤 코코스튜디오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구현하실 때는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RES는 이제 리소스의 줄임말로서 뭐 이 이름은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보통 RES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SRC는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넣어 놓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project.json 해서 설정 파일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언어가 들어가게 되고 디버그 모드 같은 경우에는 0과 1이 있는데 0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사용한다라는 뜻이고 아까 잠깐 보셨지만 좌측 하단에 60프레임 막 이렇게 프레임 수가 나오는데 그 프레임을 표시할 거냐 true, false 주는 거고 또 이제 어떤 제가 만든 게 너무 복잡하고 이제 너무 과도한 성능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평균 프레임 주사율을 줄여서 60 보통 60을 쓰는데 이걸 줄이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을 최적화할 때 사용을 합니다. 렌더링 모드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게 될 때 캔버스 또는 웹젤을 통해 동작하게 되는데 그 둘 중에 이제 취향에 맞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0을 골랐을 때는 웹젤이 가능하면 웹젤, 웹젤이 안 되면은 캔버스로 하라는 뜻이고 1이 이제 웹젤, 그리고 2가 캔버스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은 이제 코코스튜디오용 어떤 모듈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코코스 에디터를 사용한다, 코코스 스튜디오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무런 명령,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추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해당 익스텐션의 이름을 넣어줘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실 익스텐션을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만큼 이제 HTML 파일이 존재하게 되는데 뭐 여기는 뭐 별게 없고 여기 이제 외관을 입히실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 이제 템플릿에 이 안에 이제 코코스 2D 캔버스를 넣는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세련되면서도 조금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HTML 파일을 이제 맘대로 취향에 따라서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보면 여기 가장 외곽 폴더에 main.js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가장 최초로 실행되는 이제 코코스투디 X의 파일인데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뭐 지원할 거냐 그리고 뭐 뷰포트를 최적화할 거냐 그리고 이제 해상도 정책이나 이런 걸 정해줘서 이제 로딩 화면을 띄우거나 리소스를 이제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요. 리소스.j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용할 리소스의 이제 목록을 이제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pp.js 같은 경우 이제 핵심 게임 로직인데 이제 코코 스튜디오가 가진 컨셉이 이제 트리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 트리 구조의 요소가 되는 걸 이제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드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이제 최상위 노드에 보통 존재하게 되는 게 이제 디렉터. 이게 영화에서 많이 어떤 컨셉적인 이제 차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 디렉터 같은 경우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코 스튜디오 게임 내에서도 이 게임 전체를 제어하고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디렉터가 하게 되고 그 디렉터 밑에 이제 씬이 존재하게 됩니다. 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흐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게임이 최초로 실행됐을 때 메인 메뉴가 뜨는 메인 메뉴 씬, 그 다음에 거기서 스타트를 눌렀을 때 게임이 실행되는 게임 씬, 또는 이제 옵션을 제어하는 옵션 씬, 이런 식으로 어떤 일종의 하나의 흐름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레이어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레이어는 이제 포토샵 해보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그 겹쳐서 쓸 수 있는 저희 눈에 실제 보이게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단위 이제 씬을 생성하게 되고 그 씬 내에서 이제 레이어를 생성해서 이제 그런 코코 스튜디오가 가진 노드 중에 라벨이라던가 스프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미지나 글자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컴포넌트들이 존재하는데 이 라벨 같은 경우에 이제 글자를 보여주는 컴포넌트인데 헬로우 월드라는 이제 글자를 가지고 폰트는 뭐 어라이얼 폰트를 38짜리 크기를 가진 이제 라벨을 만들어라 라는 뜻을 해서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이제 뭐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기 헬로우 월드 이렇게 보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코 스튜디오에 어떤 기능이 있나라고 이제 참고할 때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건데 그 프레임워크를 압축을 풀고 설치한 폴더에서 테스트라는 폴더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 가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 코코 스튜디오가 가진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코 스튜디오 X-3.8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코코스 컨솔을 통해서 저는 웹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좀 신기하게 생각하실 만한 게 파티클 같은 거, 모션 스트레이크스도 재밌는 건데 이렇게 궤적이 남게 하는 효과 이런 게 코코 스튜디오에서 가능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저렇게 늘려서 쓸 수도 있고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파티클 효과를 굉장히 쉽게 낼 수가 있어서 어떤 파티클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지 예를 들어 갤럭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한 줄만 써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꽃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를 더 보면은 패럴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스크롤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슈팅 게임에서 이제 주인공의 기체가 움직이는 속도와 배경이 움직이는 속도를 서로 다르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기술을 이제 패럴럭스라고 부르는데 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서로 간에 이제 속도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패럴럭스 기능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이제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골격을 기준으로 이 이미지들이 다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관절 단위로 이제 스프라이트를 분리해서 이제 그걸 조합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스파인인데, 보시면 이제 리소스가 훨씬 덜 들면서도 약간 다이나믹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기능을 만드실 때 막 구현하시기보다는 여기에 가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나 없나 찾아보시고, 거기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굳이 자기가 처음부터 다 구현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은 이 안에 이렇게 JS 파일들이 다 있어서 이 코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나름 친절하게 다 주석을 달아놔서 비록 영어긴 하지만 그 주석을 보시면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이제 주소를 몇 개 넣어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API 레퍼런스, JS 독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3점대하고 2점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니까 3점대를 살펴보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파티클 기능을 대해서 쓰고 싶다라고 보면은 파티클에 가서 이게 어떤 클래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API 레퍼런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코코스튜디오 X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가장 상단에 런이라고 있는데, 이 런에서 이제 뭐 튜토리얼 포럼 메이크 스쿨 같이 뭐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튜토리얼, 그리고 이제 비디오 강좌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그래밍 가이드라고, 저도 이거 쓸 때 좀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 책처럼 목차별로 단계별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기능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What is CocoStudio X? CocoStudio X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코코스튜디오 X가 가진 컨셉들, 메인 컨셉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씬이라던가 레이어, 그리고 디렉터, 뭐 이런 개념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어서, 근데 이게 영어라는 이제 좀 한계는 있지만 영어를 좀 잘하시면은 이걸 보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저거는 조금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깃허브에 이제 코코스튜디오 문서 관리 레파지토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도큐멘테이션을 보면 이제 한국어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한국어 문서는 이제 영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양도 적고 좀 옛날 데이터도 많아서 좀 참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글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이제 조금 접근성은 더 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3.9 버전까지 나왔는데 이제 3.0 버전의 파이널 릴리즈 노트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좀 올드하긴 하지만 핵심 컨셉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참고하시면은 그래도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프로그래머스 가이드를 보셔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조금 영어를 잘한다 하시는 분은 이 문서들 자체가 이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작성해 줬으면 한다라는 요청도 할 수 있고, 제가 작성한 내용을 반영해 달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잘 반영돼서 또 활동하시는데 보람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막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실 텐데, 뭐가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을 만나실 텐데, 이제 코코스튜디오 X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코코스튜디오 X 공식
웹사이트인데 예, 여기 포럼에 들어가시면은 예, 보면은 오늘만 해도 이렇게 글이 많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엔진 개발팀부터 시작해서 어떤 생태 개발자들이 답변을 되게 잘해줘서 여기 약간 화기애애한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한 질문한다고 욕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되게 잘 답변을 해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다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카테고리만 잘 맞추면 크게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아마 되게 쉽게 맞출 수 있어서 자바스크립트면 자바스크립트, SDK 박스면 SDK 박스, C++이면 C++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서 질문하시면 되고 또 이제 GitHub에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코스튜디 X의 전체 소스 코드를 이 레파지토리에서 다 살펴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슈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는 주로 기능 요청이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뭐 어떤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그런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어떤 버그 사항이 있으면은 그 버그를 고쳐 달라라고 이제 할 때 이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코코스튜디 X의 X 엔진 자체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이 다음은 제가 아무래도 이게 오픈 프론티어 세미나니까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만들고 있는 건 이제 CC툴즈라는 코코스튜디 X용 UI 및 액션 설계 도구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파지토리는 이 주소에 공개되어 있고요. 제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경쟁 엔진하고 이제 지금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걔네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에 비해서 무엇이 부족하냐라는 이제 논의들이 많이 오갔는데 그런 논의들의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3D 기능을 보강하자라는 첫 번째 방향과 두 번째는 개발자들이 더 빠르고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지원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몰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3D 게임을 굉장히 싫어해서 3D 쪽으로 가고 싶진 않았고 그래 뭔가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게임의 생산성을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자라는 부분으로 이제 전 더 관심이 가서 이제 현재 코코스 스튜디오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무겁고 특히 맥용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잘 꺼지고 이래서 이건 도저히 제가 쓸 게 못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게임 개발 과정에서 코코스 스튜디오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UI를 설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자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2015년 3월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알파 버전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조 같은 건 다 개발을 했고 이제 일부 액션이나 노드들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만들면 금방 만드는 거라서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능은 이제 말로 보시는 것보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웹 기반으로 이것도 똑같이 코코스튜디 X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라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개발자들의 친구죠. 헬로 월드. 1은 싫고 이제 1, 2, 3. 폰트 크기나 60을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코코스튜디가 가진 특징이 이제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치값이 상대적인 위치값을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라벨의 밑에 얘를 넣게 되면은 이 라벨 2가 이 라벨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 라벨 1만 움직여도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사라진 이유는 이제 원래는 절대적인 위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화면 전체에 400, 240에 위치하라고 있었는데 그 어떤 부모의 자식이 돼버리면서 이제 상대적인 위치값을 가져야 돼서 이제 저렇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0 대신 0을 주면 다시 이 부모의 기준으로 0,0 위치에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움직이게 되면 두 개가 이제 함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들을 배치하게 되고 뭐 스프라이트라던가 이제 레이어 컬러 같은 현재는 이제 4개밖에 지원 안 하는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나서 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코드로 이 속성 값들을 이제 정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이제 게임 개발에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여유가 되면 C++ 코드나 이제 루아로도 변환될 수 있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정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코스투디 게임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이제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고 강력한 액션. 그래서 이 액션이란 게 뭐냐라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슈팅 게임에서 비행기를 움직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무브 투라는 액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 0,0로 1초의 시간 동안 이동하라 라고 제가 이제 액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만들었던 라벨을 대상으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션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개발해 보시면 이 액션을 만드는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냥 코드 기반이기 때문에 만들고 또 새로 빌드하고 만들고 새로 빌드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시뮬레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이제 단순히 이제 하나의 액션으로 관리되면 좀 편한데 코코스투디는 필연적으로 이제 복합 액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수학적인 이지 액션이라던가 이런 액션들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시퀀스 순서대로 이제 액션을 실행하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0,0으로 크기를 2배로 키운 다음에 0,0으로 이동시켜라 라는 액션을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아까 만들었던 무브 툴을 쓰고 이제 스케일 2가 이제 크기를 조정하는 건데 세로 크기 2배, 가로 크기 2배를 이제 1초의 시간 동안 만들어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시퀀스 밑에 먼저 크기가 2배로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액션을 손쉽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은 크기가 2배로 커지고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트리 구조로 보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 게임 내에서는 사용하는 코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제가 코드를 짜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고 이제 뭐가 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트리 구조를 통해 관리하게 되면은 되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겠다. 특히 제가 아직 안 만들었지만 코코스투디가 가진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물리적인 특징을 활용하려면 제가 수학적인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수학적인 공식을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액션들이 있는데 그 액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아무리 많이 만들었어도 어느 정도 예상 밖의 어떤 액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은 실제 게임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현재 이제 작성했던 이 화면을 저장하고 이제 불러오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만들던 건데 올해는 이제 거의 손은 안 댔는데 코코스투디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게임 엔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반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많이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뭐 스크롤바라던가 콤보박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없어서 그런 컴포넌트들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개발에 착수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버튼 같은 걸 만들 때도 무조건 코코스투디는 스프라이트 파일,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필요한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한 버튼 같은 경우는 그냥 라벨과 어떤 드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게 했고요. 또 아니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쓰는 어떤 토스트 기능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타이핑을 치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 뭐 타이핑 라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많이 쓰는 픽셀 단위 충돌 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보통 픽셀 단위 충돌 체크를 안 하면은 이 정도만 가도 이제 충돌되었다라고 판정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픽셀이 겹쳐져야만 충돌 체크가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수학적인 공식이 많이 들어가서 구현이 좀 힘든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귀찮게 자기가 짜느니 이걸 쓰시면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발리데이션을 위한
CS 발리데이터 같은 거,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가 맞나 검증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게 이메일 주소가 아니죠. 눌러보면 이제 펄스로 검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개발 과정에 실제로 좀 썼던 것들, 그런 것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제 정리해서 이제 모아놓은 이제 UI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여기 이제 공개되어 있고, 이 GitHub에 이제 MIT 라이센스라서 마음대로 이제 가공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개발을 요새 잘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안정성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상위 버전 테스트를 안 해봐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슈를 남겨주시면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할 만한 프로젝트로 2048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퍼즐 게임인데, 이 퍼즐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이라서 이제 이런 레파지토리에 가보시면은 코코스튜디 JS로 2048을 작성한 이제 코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잘 미리 먼저 만들어진 걸 보고 분석하는 게 저는 이제 가장 공부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파일들 보면은 2048을 어떻게 구현했나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예,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종일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